어느새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분한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점점 힘이 나서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헌재의 판단, 불법적인 대통령의 체포영장,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 시위나 폭력사태 등 수많은 혼란들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이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아무리 간첩이 들어왔다고 해도 계엄령까지 내린 대통령은 없었다. 또는 지금이 내전 상태도 아닌데 계엄이 웬 말이냐.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라는 의견인데요. 좌파는 당연하고 우파에서마저 이런 의견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엄에 대한 제 생각을 두 번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도 생각이 똑같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제 생각대로,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가는 수밖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엄은 국가 비상상황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대통령이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계엄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계엄 이후의 상황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수면 아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일들을 보면 그게 뭐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총 3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불법 체포영장.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요청을 하고 그걸 또 판사가 허가해줬습니다. 불법 영장을 발부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엄연히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마저 예외로 처리해버리고 헌법 위에 헌법을 만드는 만행마저 저질러버렸죠. 그냥 즉석으로 법을 만든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것만 바라보고 말이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과정입니다.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들이미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그걸 왜 받아줍니까? 당연히 전력을 다해 집행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대통령 경호처 인원 중 서울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그리고 22 경호대가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말끔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병 개개인이 무시했을 리는 없겠죠. 경찰의 수뇌부가 대통령 측의 명령을 묵살한 겁니다. 본인들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면서까지 말이죠. 역시나 목적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입니다. 마지막은 언론입니다. 공영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당시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에서 왜 거부를 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저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만 들으셨겠죠. 아마도요. 탄핵 반대 집회는 또 어떻게 보도하던가요? 그저 극우들이라고 치부하고 찬성 집회가 훨씬 크다는 식으로 보도하던데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커지고 나니 YTN에선 반대 집회를 찬성 집회인 것 마냥 취재를 하다 딱 걸려버렸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개나 져버린 거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함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딱 눈에 보이죠? 사법, 행정, 언론, 이 모든 집단이 하나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는 헌법이 있는데도 대통령과 헌법을 모두 건너뛰고 민주당의 명령에만 따르고 있는 거죠. 각자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 아래 서로 견제해야 되는 집단들이 다 함께 모의해서 헌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서요. 삼권 분립이 개박살났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벼운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권력자들끼리 싸울 때도 헌법을 개무시하는데 훨씬 힘이 미비한 일부 국민들과 싸울 때는 과연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계엄을 꼭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별일 안 하고 가만히만 계셨어도 앞으로 남은 여생은 크게 문제없이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없었겠죠. 그런데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있던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한중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동맹이면 차라리 낫죠. 그건 동맹이 아니라 속국입니다. 공산주의 중국 애들이 우리를 같은 눈높이로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엄은 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이렇게 개박살 날 때까지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중국의 나라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을 알고 광화문과 한남동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계엄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중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불법 영장을 이행하는 주제에 경찰 특공대, 특수부대, 헬기, 장갑차 이런 걸로 진짜 내란을 벌이자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이고 이게 쿠데타입니다. 헌법 정신은 개나 준 지 오래고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은 같이 싸워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니까요. 보시는 사진은 홍콩의 마지막 시위 장면이라고 합니다. 야금야금 먹히다가 이렇게 전 국민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홍콩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